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기용 의사를 밝힌 이후 청문회를 하는 그 과정까지 그야말로 온 나라가 혼돈 속에서 조국의 법무부 장관 기용 문제에 대한 찬반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무리한 장관 인사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또 걱정을 하고 도대체 대통령의 이 조국과 어떠한 관계, 어떠한 고리가 있기에 이토록 이렇게 자질이나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장관 중에서도 이 나라 법치주의 어떤 주무장관인 그래서 상징성이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함에도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에서 지난 한 달을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만 결국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그런 이 예상이 좀 압도적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막판에 터진 그 조국 후보자의 부인의 기소건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진행될 수사 사항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상식과 양심 그리고 정말 법치의 어떤 그런 기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기존의 장관조차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이러한 따위의 사람을 장관으로 기용해야 될 어떠한 당위성도 저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의 그 좌파 진영에서는 자기들의 그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다 하는 그런 점에서 또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이 정부가 아직 임기가 절반이나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정권이 곧바로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 의식에서 이런 정치공학적인 판단을 법치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앞세운 것이 이번 조국의 장관, 법무장관 임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네들의 핵심 지지층,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핵심 지지층의 결집이 되고 또 이렇게 작용화된 상당수의 방송, 언론이 도와주면 어떻든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까지 해온 이런 엉터리의 정권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기들만의 그런 일종의 확정 편향 이런 부분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몇 가지를 느끼게 되는 바, 첫 번째는 이런 류의 인물까지도 다 장관으로 기용을 할 것 같으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아예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고도 또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나 과오가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도 장관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여태까지도 16회, 17회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자질과 도덕성의 하자 흠결 측면에서 이번 조국 후보자는 여태 역대 어느 사례와 도대체 비교 불가의 족탈불급이라고도 하죠. 다른 어떤 그 후보들의 비리 사례는 조국의 이 비리나 이 허물에 비하면 따라올 수도 없는 그런 정도로 조국은 심각한 문제 인물이었습니다. 더더욱이나 평상시에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공정한 척 했던 그 이중성과 위선의 가면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조국 후보의 문제의 심각성은 뭐 더 2배 혹은 4배로 가중되는 그런 매우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뭐 가족들이 이런 뭐 표창장을 위조하고 성적을 이렇게 조작을 해서 무슨 장학금을 받았다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조국 후보자가 국가 전복을 기도한 그런 범죄의 전과자라고 하는 점이 장관 후보자로서는 처음서부터 결격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그야말로 세계가 이미 계급투쟁이나 레니니즘이 다 소멸되고 사회주의가 그야말로 대조하던 그 90년대에 더구나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고등교육을 우리나라에서 유수한 명문 그런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자유와 인권 법치가 이렇게 확립됐다고 볼 수 있는 미국에서 학위과정을 밟은 사람이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사회주의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마 집안 내에 무슨 내력이 있지 않고서는 또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어떤 사회주의자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고 청문회라는 그 순간까지도 사회주의로부터 전향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은 아직도 사회주의 이념에 견도되어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은 본인의 범법 행위가 없었다. 실정법 위반이 없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 딸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이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시작해서 오늘도 이미 관계자 2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 사모펀드에 처의 이름으로 또 자녀의 이름으로 10억이 넘는 거액을 투자한 조국 후보자입니다. 본인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지만 처와 자식들이 10억이 넘는 돈을 사모펀드에 넣는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가 몰랐다? 그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삶은 소 대가리도 하늘을 보고 북한식 표현대로라면 웃을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 멍청인 줄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지금 현재의 이 집권 좌파 세력들은 자신의 실정법 위반이나 도덕성의 결여, 자신들이 저지른 정말 상식 이하의 짓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의식을 않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좌파 사회주의의 그런 목표 그 외에는 자신들이 그동안 저질러왔던 일들을 그런 일에는 전혀 눈 돌리지 않고 반면 상대 보수 우파 진영의 또 허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잔혹하고 잔인할 정도로 그거에 대해서 문제시하는 그런 이중적 위선 집단이죠. 자, 이 사람들이 그동안 탄핵 이후 집권하는 과정에서도 내세웠던 것은 국민의 무슨 여론조사 결과를 그렇게 중시했습니다. 이번 조국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놓고 국민들 여론조사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압도적으로 반대가 다수였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도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자신들의 방향과 추구하는 방향과 안 맞으면 또 무시하는 것이 지금 이들 집단의 습성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했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피의자로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공소시효 때문에 자신의 처를 기소까지 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어떠한 액션을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예상하기로는 이 사람이 지금 장관이 되어서 장관이랍시고
자신을 또는 자신의 가족을 조사하는 서울지검에 대해서 서울지검장 이하 수사팀을 그 다른 곳으로 뭐 이렇게 전보 조치하는, 함부로 파면은 못하겠지만 전보 조치를 해서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뭔가 어떤 인사 조치를 하지 않겠냐 하지만, 검찰총장은 임기제인데다가 총장이 갖는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임명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을 하고 자신의 처를 기소하고 또 앞으로 자신에 대해서 수사할 것에 대비해서 만약 검찰에 대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수사 인사권을 행사해서 물리적으로 이 수사에 간섭을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검사들은 모두 옷을 벗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당의 모 의원, 중진 의원이라고 하는 모 의원은 평소에도 덜떨어진 소리를 많이 하는 이 모 의원이라는 사람은 검사는 2,200명인데 전국에 변호사가 2만 몇천 명이 있으니 검사들 다 옷 벗고 나가도 변호사들 중에서 검사 인원 채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막말을 늘어놓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민변 출신 또는 민변 성향의, 자신들을 지지하는 성향의 그런 변호사들로 검찰 이것을 채울 수 있다, 검찰의 그 인력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듯한, 암시하는 듯한 그런 말들입니다. 너무 수준 이하의 말이기 때문에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생각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서울지검 수사팀뿐만 아니라 이 대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들은 이러한 권력의 개입이야말로 바로 그들이 그렇게 부러짓는 검찰 어떤 그 개혁의 목표이고, 그러니까 그런 정치 간섭으로부터 정치 권력이 검찰의 인사와 또 수사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것이 검찰 개혁이라는 인식 하에 정말 결기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조국 장관은 그동안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서 자기에게, 이 법무부 장관은 자기에게 맡겨진 짐이라는 아주 참 그런 건방진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런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 문제는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법무부 장관이 누가 앉더라도 그가 그러한 문제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점도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조국 후보의 이러한 그야말로 오만방자하고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호히 맞서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오늘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을 임명한 문 대통령의 조치는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그런 정부,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국민은 무한하지만 정권은 유한하고 대통령은 더더욱 유한한 존재입니다. 검찰은 무자격 법무부 장관, 장관실 법무부 장관실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로 가야 할 조국을 법무부 장관실로 보낸 이러한 대통령의 인사 전행에 당당히 맞서서 검사 본연의 자세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국민들이 검찰을 물론 과거 적폐 수사할 당시에는 검찰의 그러한 잔인하고 그렇게 처절한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만스러운 점도 많았지만, 적어도 이 조국 수사의 가족에 대한 이 검찰 수사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신선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맞서야 합니다. 검찰의 기계를 보여주시기를 국민 이름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